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예전보다 부쩍 짧아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비춰진 정수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빗질을 할 때마다 손에 남는 머리카락의 양이 늘어난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샤워를 마친 뒤 배수구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말없이 한숨을 내쉬게 되는 순간이 점점 잦아지지는 않으신지요? 아직 마음은 젊은데 거울 속 모습이 먼저 나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외출을 망설이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 머리부터 보지는 않을까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없이 염색약부터 집어드신 적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선택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것과 달리 흰머리를 가리고 눌러두려는 행동이 오히려 머리를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색을 하면 당장은 안심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지고 두피는 예민해지며 염색 간격은 점점 짧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염색을 할수록 머리는 더 힘을 잃는 걸까요? 저는 올해로 85이 되었고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의 몸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년과 노년의 환자분들이 같은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론서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실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한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간 염색을 반복하며 버텨왔지만 두피는 점점 따갑고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거울 보는 일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지요. 그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흰머리와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독한 염색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경험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두피 관리법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급하게 변화를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첫걸음을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는 아주 빠르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은 나이보다 관리 습관에 먼저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아직 힘있고 윤기가 남아있는 반면 어떤 분은 유난히 빨리 가늘어지고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흰머리와 탈모는 분명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변화와 우리가 스스로 속도를 몇 배로 앞당기는 변화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머리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는 시점마다 거의 비슷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근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가 바로 흰머리를 뽑는 행동입니다. 거울 앞에서 반짝이는 흰머리 한 올이 눈에 띄면 본능처럼 손이 먼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보기 싫으니까 뽑아버리자. 그렇게 시작된 행동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모근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근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재료를 받아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억지로 뽑아내는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흰머리를 뽑으면 두 가닥이 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주 뽑힌 자리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아예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는 장기간 화학 염색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흰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늙어 보일까봐,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혹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염색을 선택하시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될 때입니다. 화학 염색약은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두피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줍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림이나 가려움 정도로 지나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피의 보호막은 조금씩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과 건조함이 쌓이게 됩니다. 땅으로 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메말라가는 상태와 같습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땅이고 모근은 그 위에서 일하는 공장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물과 영양이 잘 돌고 공장도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화학 성분으로 땅이 상하면 공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끊어지기 쉬워지며 빠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수록 머리가 더 약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가리려고 할수록 근본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만 잠시 덮는 동안 두피와 모근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버겁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관리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어떤 계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선택의 출발점에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의 마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장면을 떠올리면 목이 조금 메옵니다. 제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비교적 빨리 생기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닥이었고 그때만 해도 염색은 특별한 날을 앞두고 한두 번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염색은 점점 일상이 되었고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그보다 더 잦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올라오는 흰머리를 그대로 두기가 마음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빗질을 해도 탄력이 느껴지던 머리카락이 어느 날부터는 힘없이 축 늘어지고 조금만 당겨도 쉽게 끊어졌습니다. 볼륨이 살아나지 않아
늘 모자를 쓰고 외출하시는 날이 늘어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괜히 머리를 더 감싸 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피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색이 점점 붉어지고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얇아져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염색을 하고 나면 두피가 화끈거린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괜찮다, 다들 이 정도는 참는다 라고 넘기셨습니다. 저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의사라는 이름에 안주한 채 그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어머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염색을 하고 난 뒤 얼굴과 두피가 심하게 붓고 가려움이 멈추지 않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그제야 오랜 시간 쌓여온 자극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염색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염색을 멈추자 두피와 머리카락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정수리는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쓸어내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들로서 큰 후회를 느꼈습니다. 왜 더 일찍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왜 그때마다 괜찮다며 넘겨버렸을까? 왜 화학적인 방법 말고 다른 선택지를 이야기해드리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나 논문 속 이론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과 두피는 생각보다 오래 참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다가 한계에 이르면 갑자기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리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먹어서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하듯 두피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씩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생각과 경험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염색을 멈추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피는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은 예전의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화학 성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걸까? 나이가 들면 이 길밖에 없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을 떠나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찾아보고 오래전에 지나쳤던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탈모와 두피에 관한 최신 연구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생활 속 관리법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피와 모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몸을 돌볼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 의료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부과, 가정의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두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어떤 이는 염증과 장벽 손상의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전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자연 재료 이야기를 꺼내며 그 안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들은 제 생각을 조금씩 넓혀주었고 하나의 방향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변화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이 강한 것은 제외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재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두피에 닿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사용 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하루 이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늘 정직하지만 그 반응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분명해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볼 때 늘 기준으로 삼는 질문,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까?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 기준을 두피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문장이 하나 또렷해졌습니다. 몸에 먹어서 좋은 것은 두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돕고 영양을 채워주는 재료라면 두피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생각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억지로 바꾸려는 접근이 아니라 두피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리는 것에서 돌보는 것으로, 덮는 것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몇 가지 재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오래전부터 몸을 위해 사용되어 온 재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헤어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비법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고민 끝에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재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함께 쓰였을 때 의미가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하필 이 재료들이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두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개하는 재료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단번에 머리를 바꿔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관찰해 본 결과 두피가 다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었던 요소들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손발부터 풀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용은 두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흐름은 느려집니다. 마치 넓던 길이 조금씩 막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모근까지 도달해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강이 두피에 닿으면 이 막힌 흐름을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따뜻해지며 순환이 살아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강이 들어간 팩을 사용하시면 두피가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두피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따끔거림이 지나치거나 불편함이 크다면 멈추어야 하지만 부드러운 온기는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낭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잠든 공장을 천천히 깨우는 일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재료는 커피입니다. 커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각성 효과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위해 마시는 음료 말입니다. 하지만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두피와 모근에서도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특정 신호 물질이 모근에 전달되면 머리카락은 성장 단계를 빨리 끝내고 휴지기에 들어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그만 자라라는 신호를 받는 셈입니다. 카페인은 이 과정에 개입해 그 신호가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모발이 자라야 할 시간을 아주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조금 더라는 시간이 반복되면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밀도와 힘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장기간 관찰해보면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 결국 숱과 탄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커피가 가진 자연스러운 색감입니다. 화학 염색처럼 강하게 색을 입히는 방식은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흰머리의 톤이 서서히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검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머리색과 어우러지듯 차분해지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노년의 두피 관리에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티 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길을 열어주고 커피가 그 길 위에서 모근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있을 때 두피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기에 영양과 보호를 더해주는 재료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생강과 커피가 두피의 흐름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재료는 그 위에 힘을 채워주고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을 열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재료와 지켜주는 울타리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식재료 중 하나지만 노른자 안에는 머리카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주된 구성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의 생성과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탄력이 느껴지던 머리카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쉽게 꺾이고 빗질만 해도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단백질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모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인데 모근이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기본 재료와 같습니다. 이 재료가 부족하면 공장은 돌아가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노른자를 두피에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는 머리카락의 굵기와 촉감입니다. 하루아침에 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조금씩 힘을 되찾으며 끊어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달걀 노른자가 가진 부드러운 세정 효과입니다. 강한 세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씻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두피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두피가 예민해진 분들일수록 씻어내는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른자는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도 두피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기 두피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두피에서도 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강과 커피. 노른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피 위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쉽게 건조해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꿀은 보습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 성분들이 금방 마르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두피에 머물며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꿀이 가진 항균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늘어나는 분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꿀은 이 균형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어 두피가 한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생강이 주는 따뜻한 자극을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생강의 작용이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에게 꿀은 완충 장치처럼 작용해 전체 혼합물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4가지 재료는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생강은 길을 열고 커피는 시간을 벌어주며 달걀 노른자는 재료를 채워주고 꿀은 그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4가지를 하나로 묶어 설명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재료들이 실제로 두피에서 어떻게 함께 작용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4가지 재료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두피 환경을 바꿔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기대할 때 하나의 강력한 성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엇 하나만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바로는 두피와 모발의 변화는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자극이 아니라 전체 조건이 달라질 때 비로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생강의 역할입니다. 생강은 두피 안에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흐름을 조금씩 풀어주고 혈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작은 골목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생강은 두피에 따뜻한 신호를 보내며 준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얹어도 깊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강을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근은 성장보다 멈춤의 신호를 더 자주 받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 신호가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야 할 시간을 아주 조금 더 확보해주는 것이죠. 이 조금 더라는 여유가 반복되면 모발은 예전보다 오래 버티고 빠지는 속도는 서서히 늦춰집니다. 커피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위에 달걀 노른자가 올라갑니다. 길이 열리고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그 안을 채울 재료가 필요합니다. 노른자는 모발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공급해줍니다. 단백질과 비오틴이 모근에 전달되면서 가늘고 힘없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두께를 회복하고
끊어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촉감의 변화를 느낍니다. 숱이 갑자기 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덜 부서지고 만졌을 때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줍니다. 좋은 변화도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꿀은 두피의 수분을 붙잡아두고 앞서 작용한 성분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세한 자극과 불편함을 완화해 주어 두피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늘 울타리에 비유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씨앗이 자라고 바람과 건조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어지는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것은 특정 성분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탈모를 억지로 막거나 색을 강제로 바꾸는 접근이 아닙니다. 두피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흐름을 열고 신호를 조절하고 재료를 채우고 그 상태를 지켜주는 일련의 변화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피는 아주 느리지만 동시에 매우 솔직한 곳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서서히 반응하고 그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복합작용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기적 같은 사례라기보다 제가 진료실에서 비교적 자주 마주해온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염색에 의존해 오신 고령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빠르게 늘면서 거의 매달 염색을 하셨고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두피는 늘 따갑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의 양이 신경 쓰였고 배수구를 치울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염색을 멈출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리지 않으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관리법을 권해드렸을 때 그분은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반신반의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이제 더 자극적인 방법은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의외로 머리카락의 색이나 숱이 아니라 두피의 감각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염색 후 늘 따라오던 화끈거림과 가려움이 줄어들었고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불편함이 눈에 띄게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서서히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초기 변화였습니다. 겉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두피 안에서는 분명히 환경이 바뀌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중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새로 나는 건가요? 정수리와 이마 라인 근처에 아주 가는 잔머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굵고 힘있는 머리카락은 아니었지만 분명 예전에는 없던 변화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잔머리를 확인하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카락의 촉감도 달라졌습니다. 빗질을 할 때 덜 끊어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조금 생긴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머리숱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고
예전처럼 급격하게 비어 보이던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흰머리 역시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색감이 부드럽게 눌리며 주변 머리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진료실에 들어오셨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를 가볍게 정리하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제는 거울 보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같은 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두피의 편안함을 먼저 느끼고 어떤 분은 잔머리 변화를 먼저 발견합니다. 체질과 생활 습관, 그동안의 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걷지는 않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환경을 바꾸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면 두피는 각자의 속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소리 없이 시작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과정을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바로 집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렵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과정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율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즙으로 2큰술, 커피는 순수한 가루 형태로 1큰술, 달걀 노른자는 1개, 꿀은 1큰술입니다. 이 비율은 제가 여러 번 시도하고 관찰한 끝에 가장 부담이 적고 안정적이었던 기준입니다. 양을 늘린다고 효과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이 비율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 곱게 갈아 즙을 냅니다. 건더기는 거르고 즙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커피 가루를 넣고 잘 섞은 뒤 달걀 노른자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넣고 천천히 저어주면 걸쭉하면서도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직하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냄새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이는 것도 이 조합의 장점입니다. 바르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를 깨끗이 감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기보다는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 끝으로 팩을 떠서 정수리나 이마 라인처럼 흰머리와 탈모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두피에 직접 바릅니다. 머리카락을 코팅하듯 바르기보다는 두피에 닿도록 천천히 눌러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강도는 절대 세지 않아야 합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며 약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두피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크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팩을 바른 뒤에는 그대로 20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비닐캡이나 수건으로 가볍게 덮어주면 건조를 막고 흡수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두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두피를 살살 누르듯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른자의 성질 덕분에 가볍게 헹궈도 두피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관리법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두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반응이 이어집니다. 너무 잦은 자극은 오히려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를 체감하는 시점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2주 전후로 두피의 편안함을 먼저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려움이나 당김이 줄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잔머리나 촉감의 변화는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이 관리법을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한 3가지로 모아집니다. 흰머리를 보인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것, 당장 가리기 위해 무리한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관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기다릴 시간을 주고 꾸준히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두피와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성실하게 반응해 줍니다.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돌보는 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도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하실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으로 마음을 앓고 계신 어머니, 아내, 언니, 혹은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던 걱정이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훨씬 가벼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순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두피에 염증이나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꾸는 방법,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